카고 팬츠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공드린 파일을 보시면 사진상의 이미지를 일부 수정해서 도식화한 샘플입니다. 하단 쪽에 제공드린 이미지를 바탕으로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이미지의 색상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투명도를 낮춰주도록 할게요. 현재 레이어 1에 있고요.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트랜스퍼런시 패널에서 투명도를 낮춰주거나 상단 컨트롤 바에서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레이어를 잠궈주고 도식화를 위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안내선을 설정할 건데요. 룰러가 안 보인다면 메뉴 뷰의 룰러에서 룰러 보기를 선택하세요. 왼쪽 룰러에서 가이드선을 꺼내 센터 위치에 놓습니다. 가이드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뉴에서 락 가이드를 설정해 줄게요. 허리 라인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클릭하고 센터에서 클릭 드래그 할 때 Shift 키를 누르면서 핸들이 수평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반전 복사할 때 자연스러운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윗 라인을 잡고 아래쪽으로 복사해 볼게요. 두 점을 조인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J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조인을 클릭하세요. 오른쪽은 왼쪽이 다 완성된 후에 복사할 것이라 삭제할게요. 라인을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을 해 볼게요. 이제 바지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시작점을 클릭하고 하단에 클릭 드래그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먼저 만들게요. 계속해서 바지 라인의 왼쪽 아웃라인을 그려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임시로 선택 툴로 전환되는데 곡선 부분을 부드럽게 움직여 라인을 조절해 줄게요. 다음은 절개 라인을 그릴게요.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곡선을 조절해 주세요. 외곽 라인과 구별하기 위해 라인 두께를 조금 줄여 줄게요. 외곽 라인은 좀 더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라인의 캡과 코너를 둥글게 해주면 좀 더 깔끔하고 정돈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취향이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름을 표현해 볼게요. 저는 연필 툴로 프리하게 표현하는 걸 즐겨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라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연필 툴로 선 위를 그려주면 라인이 변형되는데 연필의 마지막 획이 라인 위에 걸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컨트롤 Z로 취소 후 다시 그려주세요. 아까 그렸던 절개선의 두께를 0.6으로 살짝만 조절하고 할게요. 절개선을 선택하고 Alt키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옮겨 복사를 합니다. 한 번 더 복사를 할게요. 복사한 두 라인을 모두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점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박음질을 표현하는 건데요. 수치값은 각자 원하시는 대로 넣어 주시되 프린트 출력을 했을 때 잘 표현이 되도록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림 사이즈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정값을 이렇다 하고 알려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림을 보면서 적절한 값을 넣으시면 좋겠어요. 완성된 스티치 값을 계속해서 쓸 예정이므로 그래픽 스타일로 이 값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픽 스타일 패널을 열게요. 패널이 없으면 메뉴의 윈도우에서 그래픽 스타일을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라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픽 스타일 패널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돼요. 이제 앞 포켓을 그려볼까요? 라인을 그리면 바로 직전에 라인 설정값이 적용되기에 점선으로 표현될 겁니다. 스포이드로 절개선을 클릭하면 절개선의 설정값이 복사됩니다. 이번에 스티치는 옵셋 패스를 이용해 볼게요.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이용하면 되는데요. 오브젝트에 패스, 옵셋 패스 하시면 옵셋 값은 0.3, 그리고 옵셋 값 아래 조인스를 라운드로 해봤는데요. 기본 값인 미터보다 좀 더 둥글지만 더 길게 라인이 필요해서 해봤는데 여기서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자, 한 번 더 옵셋 패스를 해서 두 줄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두 라인을 선택하고 조금 전에 그래픽 스타일에 등록했던 스티치를 클릭해주면 스트로크 패널에서 다시 이 값들을 설정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바텍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라인을 그리면 방금 그렸던 대시 값이 적용되었어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를 꺼줍니다. 이제 메뉴, 이펙트, 디스톨트 들어가셔서 지그재그를 선택하세요. 이 옵션 창에서 미리 보기를 체크해 두고 결과값을 보면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OK 후에 스트로크의 캡과 코너를 둥글게 설정해 줄게요. 만일 너무 빡빡한 느낌이 있다면 라인의 두께를 조절하면 원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하겠죠. 포켓 하단에도 복사해서 붙여줄게요. 팬츠 하단에도 스티치를 넣을게요. 그냥 펜틀로 그려줘도 되는데 바짓단의 라인과 일정한 간격으로 하고 싶어서 바짓단의 라인을 복사해서 사용할 거예요. 직접 선택 툴로 아래쪽 포인트를 선택하고 복사한 후에 Paste in Front, 한글로는 아마 앞에 붙여넣기 정도 될 거예요. 단축키로는 Ctrl F입니다. 복사된 라인을 보면 조금 전에 점을 두 개를 선택해서 복사를 했었기 때문에 점의 양쪽에 연결된 라인이 같이 복사가 됩니다. 필요 없는 라인은 지우고요. 복사된 선을 위쪽으로 이동시킨 후에 스티치로 만들어 줍니다. 무릎 주름도 표현해 볼게요. 방금 스티치를 그렸기 때문에 대시값 설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라인을 한번 클릭하면 이 마지막 선택되었던 라인 설정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주름 라인을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의 프로파일에서 선의 모양을 변형시켜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두께도 조절해 줍니다. 이번엔 벨트 고리를 그려볼까요? 벨트 고리는 긴 직사각형을 그리고 박음질 스티치와 바텍을 그려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박음질 표현만 하거나 더 심플하게는 그냥 긴 직사각형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같은 모양이 여러 개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로 일단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게요. 벨트 고리가 오비를 가리기 때문에 여기에 칼라를 좀 넣어서 아래 라인들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만들 거예요. 벨트 고리의 하단 접히는 부분의 표현입니다.
허리의 주름도 스트로크의 프로파일을 이용해 그리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지퍼를 그릴 때는 직선으로 그려 모든 형태를 갖춘 후에 나중에 위치를 돌려주는 것이 수정하기 편합니다. 지퍼는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식화를 그릴 때마다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디자이너마다도 다 다르게 그리거든요. 제가 그리는 방법은 참조만 하시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먼저 지퍼의 영역을 그렸으면 옵셋 패스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스티치 선을 하나 만들게요. 위쪽에는 바텍을 그려주겠습니다. 아래쪽에 바텍을 복사해서 그려주고요. 중앙에 라인을 그립니다. 이 라인은 지퍼 라인으로 쓸 예정이고요. 샘플 파일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은 제가 등록해드린 지퍼 브러쉬가 있을 겁니다. 라인을 선택한 후에 지퍼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브러쉬의 지퍼를 선택하면 그 등록했을 때 크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커지죠.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절해주면 지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지퍼의 끝 여민 부분이 지금 위쪽으로 뒤집어져 있죠. 이때 펜슬 툴로 끝점을 한번 클릭해주면 지퍼 여밈이 아래쪽으로 바뀝니다. 펜슬 툴로 포인트를 클릭해주면 그 부분이 끝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간단한 원리지만 설명이 약간 필요한 부분이라 시간상 좀 지금은 어렵고 추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파일에 첨부된 지퍼를 달아줄게요. 지퍼 전체를 다 그리고 그룹화 시켜주세요. 그 나중을 위해 원본은 복사해 두고 지금 그린 지퍼는 위치를 잡아줄게요. 이제 포켓을 그릴 건데 포켓에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이중 박음질 같은 게 들어가죠. 같은 두께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브러쉬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등록할 때 두께가 기본 두께 1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적용 크기로 하면 나중에 이렇게 수치를 조절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적용할 크기로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가로로 반복되는 최소 단위만큼의 라인을 그립니다. 두 줄로 그려주고 이걸 패턴 브러쉬로 등록할 거예요. 좌우로 꺾이는 부분의 형태를 선택해주고 스페이싱을 한 50% 정도, 그리고 색상화는 틴트를 선택하고 OK 하시면 돼요. 이렇게 브러쉬를 만들었으면 본격적으로 포켓을 그려볼게요.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그릴게요.
자, 그려진 패스를 다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패스, 옵셋 패스에서 마이너스 값을 주어 안쪽으로 그려줍니다. 만들었던 브러쉬를 선택해서 스티치를 적용시킬게요. 아웃라인 부분을 선택해서 컬러를 채워주고요. 이러면 나중에 그려진 오브젝트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앞서 위쪽 처음에 그렸던 포켓 뚜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필요 없는 라인은 지우고 형태를 수정합니다. 위쪽에 그렸던 바텍을 복사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제 포켓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의 갈라짐도 그려주겠습니다. 얼추 왼쪽이 다 마무리되어서 전체 선택하신 후에 반전 툴로 반대쪽에 복사를 해줄게요. 이 도식화는 좌측과 우측의 포켓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포켓을 삭제하고 다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켓을 그리는 방법은 다 같으니까 따로 설명 없이 그리는 방법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텍도 붙여주고요. 아래 라인들이 복잡하니까 컬러를 채워서 가려줄게요. 이번에는 스냅이 달린 포켓을 한번 그려볼게요. 역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리고요. 포켓의 입체감을 좀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그리는 게 화면상 보는 입장에선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직접 일러스트에서 지금 그려보시면은 지금 무얼 그리고 있는지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들하고 좀 겹쳐 보여서 지금 굉장히 헷갈려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그리는 부분은 윗부분, 그러니까는 그 포켓의 지금 뚜껑 부분에 있는 스티치 부분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컬러를 채우고 하면 깔끔하게 보이니까 한번 직접 하시면서 이렇게 되니까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각 포켓은 포켓별로 그룹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꼭 항상 그룹으로 관리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이번엔 스냅을 달 건데 먼저 단추구멍을 만들어야겠죠. 타원을 그립니다. 모양을 만들어주고 지그재그해서 미리 보기로 확인하면서 적당한 값을 줍니다. 대시값이 적용되어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패스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모양을 만져줍니다. 라인 두께를 조금 조절하셔도 좋고요.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번엔 스냅을 그리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같은 위치에 좀 더 작은 원을 그려줍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라데이션을 주어 스냅 단추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시간상 간단히만 할게요. 오비 쪽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복사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댕고 부분은 거의 스티치로만 그려집니다. 본인이 의도한 디자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시면서 바텍 처리까지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복사해뒀던 스냅도 달아줄게요. 사이즈를 살짝 조절하고요. 오비 스티치는 기존에 그렸던 오비 라인을 이용할 겁니다. 오비 라인 윗부분을 선택해 복사한 후 바로 위에 붙여넣기 하면 같은 자리에 복사됩니다. 복사한 라인을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 스티치 처리를 해줍니다. 그려진 다른 스티치를 스포이드 툴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스티치를 아래로 내려 이동한 후 모양을 잡아줄게요. 벨트 고리가 스티치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선택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스티치 끝부분을 정돈해 줄게요. 이제 뒤터리 쪽을 그려보겠습니다. 펜툴로 좌우 꼭지점을 연결하듯이 일직선을 그립니다. 스포이드 툴로 두꺼운 외곽 라인을 복사해서 적용시켜줍니다. 펜툴로 라인의 중앙 부분을 클릭하여 포인트를 추가한 후 위로 이동합니다. Alt와 Shift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주면 돼요. 선택 툴로 라인을 잡고 Alt 키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 복사합니다. 스포이드 툴로 다른 스티치를 복사해 적용시킬게요. 여기도 끝부분을 정리할게요. 숨겨놓은 가이드 보기를 하시고 혹시 잠겨져 있다면 가이드 잠금 풀기도 해줍니다. 가이드를 포함해 전체 선택 후 옆으로 옮겨 복사한 후 좌우 반전을 시켜줍니다. 가이드는 다시 잠궈 줄게요.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뒤쪽 오비도 수정하겠습니다. 최대한 기존의 라인을 활용해서 수정하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수정할 수 있어요. 반드시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자주 그리다 보면 자신만의 방법 같은 게 생길 겁니다. 저도 옷의 형태에 따라 그리는 방법이 매번 바뀌기도 하는데 제가 그리는 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티치가 오비 라인과 일정 간격으로 그려졌으면 해서 상단 스티치의 오른쪽을 지우고 약간 수정한 후에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그려줄 거예요. 왼쪽을 다 그린 후에 반전 복사해서 오른쪽에도 그려줍니다. 벨트 고리는 앞서 그려두었던 걸 가지고 올게요. 일단 뒤편 중앙에는 그대로 위치시키겠습니다. 어레인지에서 제일 위쪽으로 옮겨줄게요. 좌우에 벨트 고리를 추가할 건데요. 기울기를 약간 기울여주고 여기서 마무리해도 좋지만 이번엔 약간 휘어지게 해볼까 해요. 컨트롤 Z로 다시 원 위치시킨 후에 이펙트에서 워블 선택합니다. 옵션 창에서 설정이 가능하니 아무거나 선택해 줍니다. 스타일에서 이미지를 직접 보면서 선택하는 게 더 직관적입니다. 한쪽으로 구부러진 형태를 하고자 아크를 선택한 후 버티칼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보면서 밴드 값을 설정해 주면 돼요. 많이 과하지 않게 적절한 값으로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툴바의 쉐어트를 선택해 약간 기울여 줄게요. 어색한 부분은 직접 오브젝트를 선택해 수정합니다. 완료되었다면 반전 복사를 해볼게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휘어짐이 반전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펙트의 웹에서 설정한 값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좌표값의 형태로 효과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리언스라는 것을 해준 후 다시 반전시키면 됩니다. 고리 아래에 디테일을 추가해 볼게요. 허리 아래쪽에 다트 표현돼 줄게요. 스트로크의 프로파일을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뒷포켓은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죠. 바텍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다 그린 뒷포켓도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아래쪽 포켓도 수정할게요. 포켓 앞쪽에서 가운데 절개 부분이 이미 표현되었기 때문에 뒤쪽은 필요 없겠죠. 가로폭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이쪽도 줄여줄게요. 이렇게 기본 도식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컬러를 넣어볼게요. 컬러를 넣으려면은 필요한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이쯤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컬러를 넣을 거예요. 라이브 페인트 툴을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스와치에서 스와치 쪽에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패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그다음 빠져나오면 자 보시면 이제 라이브 객체가 됐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갖고 제일 뒤로 돌려주세요. 제일 뒤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제 그렸던 오브젝트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쪽에는 아직 흰색인 상태니까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룹을 줘놨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안 져져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데는 이런 부분들은 이 전체 선택 툴로 하면 전체가 선택되니까 그룹 선택 툴로 선택하시면 좀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만 선택해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스와치에서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지퍼 있는 부분은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이게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조금 이 패턴 이미지 컬러와 좀 어울리게 조금 다른 느낌의 컬러를 넣어볼게요. 스와치에 없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서 조금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네, 이쯤 할까요? 네. 네, 이쯤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앞면은 됐고요. 그 다음 뒷면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자, 위에가 선택이 안 됐죠? 뒷면, 그 다음 뒷면 자, 그 다음 뒷면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페인트 툴로 이번에도 패턴을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네, 만들어주고 그 다음 가장 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하얗게 된 부분들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하면서 Shift 키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색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도 네, 이러면은 기본적인 컬러는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라이브 페인트 객체로 만든 그 부분들 선택한 이걸 일반 오브젝트로 돌려줄게요. 프로퍼틱스에서 익스펜드를 누르시거나 오브젝트에서 라이브 페인팅 가서 익스펜드를 해주면 돼요. 네, 일반 객체로 돌아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네, 일반 객체로 돌려놓고 그래야 나중에 수정하기가 좀 편해서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 문제 없죠. 앞면을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 하셔갖고 그룹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룹을 만들어 주면 이게 제각각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G 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그냥 끝내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 다른 요소들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될 거예요. 뭘 해볼까요? 여기 앞면하고 뒷면 부분에 여기도 보시면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라던가 주름진 이 그림자 표현이라던가 뭐 이런 걸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워낙 그림 자체가 평면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지금 여기는 패턴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스와치에서 색은 없음으로 하고 그 다음 여기 스트로크 가서 프로파일 가서
이런 거 이렇게 만져주면 이런 느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이건 뭐다 본인 취향이니까 적절히 그려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그림자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건 표현해 줘도 좋고, 너무 또 과하면 사실 나중에 도식화할 때 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 주름 있는 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림자 주는 이 디자이너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면 연필 툴이나 펜 툴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졌을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그려준 다음에 검정을 채워주고요. 여기에서 오페시티를 한 30 정도 주시고요. 옵션에 멀티파이라고 있어요. 요걸 해주시면 요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밑에 패턴 때문에 티가 많이 나진 않는데 조금 올려볼까요? 이렇게 보면 좀 티가 나나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게 계속 같이 이 컬러와 이 오페시티를 계속 같이 쓸 거면은 그래픽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픽 스타일에다가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를 등록을 해 놓으면 자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네, 그래픽 스타일에 가서 이렇게 이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조절하지 않아도 한 번에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데 주머니 같은 데도 대충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만져주면 되겠죠. 네,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돼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는 뭐 굳이 원하면 하셔도 좋고 여기도 허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예, 여기 했던 것들 참고로 해서 뭐 더 하셔도 좋고 뭐 적당한 선에서 하셔도 좋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